견딜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삶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찾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진짜 의미 부여가 아니라 우리는 의미 샤워야 거의 진짜. 의미 샤워. 오늘 의미 샤워 좀 세게 하자. 의미.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 냉수 마찰. 의미 냉수 마찰. 의미 부여는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다 나비 효과예요. 그 소수점 0.00 하나 바꾸면 태풍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매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자기개발 방송. 이거 붙여보니까 괜찮은데? 뼈 있는 한번말 대잔치 뼈아대 웃으라고 놓쳤어, 그쵸? 고품격 자기개발 방송. 갑자기 내가 드립을 쳤는데 맞네. 고품격 저품격인가? 아니면 노품격인가? 뼈품격. 뼈품격? 고품격 자기개발 방송. 알았어. 본격적인 고품격 자기개발 방송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법 특강 5강 5번째 시간. 네. 오늘 제목은 뭐죠? 오늘 제목은 견딜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 나도 궁금하네.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도대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건 이제 애덤 그랜트가 실시했던 실험 연구를 말씀드릴 텐데 아마 제가 최근 연구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회자되고 애덤 그랜트를 정말 거의 스타급으로 만든 그냥 그런 슈퍼스타. 실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센터. 어떤 콜센터였냐면 대학교 기부금을 받는 콜센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전화를 해서 기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지. 제가 이제 콜센터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아웃바운드는 당연히 힘들어요. 왜냐면 거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바운드를 했어요. 받는 걸 했기 때문에. 덜 힘들어. 덜 힘들지. 가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바운드는 이미 거절 당할 거 별로 없고 거기서 무서운 거는 이제 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이나 힘들지. 영업을 안 해도 되니까 인바운드는. 아웃바운드는 영업이니까. 아웃바운드는 대부분이 거절이니까 당연히 우리 전장이 부정적 피드백 주지 말자는데 맨날 부정적 피드백 받고 사는 사람들. 계속 실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탈진이 일어나고 결국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연결되죠? 왜냐면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면 심리적으로 탈진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에서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뭐 인센티브도 하고 뭐도 하는데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애덤 그랜트가 아시죠? 우리 기브 앤 테이크와 오리지널스 그리고 미국에서 조직 심리학자로서도 거의 스타고 저자로서도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거의 1위입니다. 1위. 책도 잘 쓰고. 그렇죠. 너무 책도 잘 쓰죠. 근데 딱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대단해.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잘 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내봅니다. 어떤 걸 내냐면 일을 하기 전에 편지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뭐냐면 이건 이제 대학 기부금을 받아서 주로 이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의 장학금을 받아서 잘 생활하고 어느 정도 그 성취를 이룬 그 친구의 편지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장학금이 중요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지금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써놓은 겁니다. 그걸 5분 동안 딱 읽게 했어요.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부금을 3배를 더 받은 거예요. 3배를. 3배를. 애덤 그랜트가 이거 봐라. 이거 5분 이거 읽었는데 이 정도야? 행동 경쟁이 무섭지.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이 직접 만나면 장난 아니겠는데? 하고 실험을 다시 해봅니다.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이제는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교육 시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그 편지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 장학금으로 제가 어떻게 간증 그렇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에 얼마나 장학금으로 내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이것이 없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극복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성공했고 가정도 이렇게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는 실존 인물들을 같이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부금을 5배나 더 받게 됐습니다. 아, 나 같으면 한 번 더 실험했을 텐데. 뭐. 거기 간증하면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그러는 거. 제가 여러분 아니었으면. 그래서 아버님은 뒤에서 작대기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자기적이어서 2배로 줄고, 그치? 진정성이 없다. 결과 진정성이 없으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5배. 그러니까 보시면 이분들은 거절을 많이 당하고 심리적 탈진이 있고 무기력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에 떨어졌는데 5분의 편지를 읽고 실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또 이 심리적 탈진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또 거절인다 하더라도 더 그걸 방어를 잘하면서 극복해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했냐? 바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삶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찾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부모님. 부모가 되는 딱 순간 이 견디는 힘은 만땅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역 같은 조직 문화 속에서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이죠. 부모님도 애 키우고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교육, 또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죽는 거 진짜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인생에서 어떤 뭐 부를 절대적으로 가진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를 절대적으로 아직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향해 가는 기울기는 내가 더 이상 이거보다 높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난 내가 인생에서 정점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전 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죽어도 아쉽지가 않아. 하지만 전 절대 죽으면 안 되는 했어요. 나는 내 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거 조금 돌봐줄 때까지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어. 나는 진짜 악착같이 살 거야. 나는. 저도 왜냐면 애 낳고 그 처음이 되게 힘든데 난 그때 무조건 도와줄 거거든. 내 딸. 내가 애 다 볼 거고 내가 아기 때문에 해갖고 애 재우고 다 할 거고. 왜냐면은 그러면서 난 우리 딸이 애도 막 둘 셋이 낳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 기쁨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나는 진짜 악착하게 살 거야, 진짜. 저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북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우리 그 자녀들이 성인 스스로 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다른 거 원치 않는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왜 부모님들이 잘 이겨내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냐,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애들을 살려내야 된다, 키워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고 심리적 탈진에 빠졌을 때 그걸 극복할 수가 있고 견딜 수 없는 순간조차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뭐 일을 여러 가지 하면서 사업도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가장 이유가 일단 가장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전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가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앉아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부여.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고 조직적 차원에서 마찬가지죠. 그 의미를 잘 이렇게 부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좀 짜증나는데 이럴 때 뭐. 우리 영준이가 이건 잘하는 편입니다.
영준이가 저번 주에 그러니까 잠깐만. 저번 회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칭찬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하는 게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나는 그 헷갈리잖아. 나는 내가 잘하는 게 많은데 뭘 말하는 거지? 그럼 내가 헷갈리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알지. 욕나올 뻔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항상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리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수시로 잘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 그거는 알아야 되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은 그걸 잊어요. 나도 그렇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더 빨리. 왜냐면 직원들은 우리가 알려준 것도 많고 해달라고 한 것도 많은데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사실요. 왜냐면 그 의미는 되게 추상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업무는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막 하다 보면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막 편집 막 하다 보고 막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잃어버리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영준이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잠깐 보여줘요. 우리 행아웃에. 뭐죠? 여러분이 변한 바뀐 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기업이니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보는 뼈덕자 여러분들이,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구독자분들이 변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되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상기를 하는 거죠.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모르나? 근데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르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상기시켜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맞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여러분 한번 자기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인생 말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바뀌었네. 그게 아니라 근데 본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 삶이 바뀌고 때로 내 삶이 이 바닥에서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일어나가지고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결국 해내는 사람, 그것이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댓글이 하나지만 이 하나의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고 작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랑 같이 비슷한 거를 페이스북에서 시작했던 업체가 이미 60에서 70%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우리보다 더 컸었어요. 우리는 막 2명, 3명일 때 거기는 6명, 7명이었고 뭐 거기에 페이지도 우리 4만일 때 막 6만이고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고 제가 볼 때 나머지 5개 업체들도 예를 들면은 뭐 거의 다 간당간당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막 무리수로 버티고 있고 막 거짓말하고 있고 호도하고 있고 그래서 간당간당해요. 근데 우리는 왜 잘 되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왜 우리는 점점점 잘 되냐? 왜 채용이 점점점 많아지고 얘네는 갑자기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지냐? 피드백에는 의미에는 3단계가 있어요. 저는요. 그냥 다른 유튜브 채널에는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님 좋아요. 누구누구님 사랑해.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피드백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는 1단계 피드백은 뭐냐면 결심이에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두 번째는 행동하고 있다는 ING예요. 지금 체인지 그라운드 만나서 뼈아대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심이. 세 번째 최고 단계 성장이에요. 나 장난 아니야. 진짜 나 졸라 멋있어. 이거 애드립인데 장난 아니야 진짜. 이번에 되게 훌륭해. 장난 아니야. 그치? 박사인데?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소름 끼치는데? 특히 뭐예요? 40대, 50대 엄마들, 아저씨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문혜령 나중에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진짜 그래,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진짜 놀지 않아요. 난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항상 진짜 의미 있는 거 캡처해서 보내드리려고.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진짜 의미 부여가 아니라 우리는 의미 샤워야 거의 진짜. 의미 샤워. 오늘 의미 샤워 좀 세게 하자. 의미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에? 의미 샤워를 해요 매일같이. 의미 냉수 마찰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니까 안 잘 될 수가 없어요. 다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체인지 그라운드는 지금 여기 분무기 같아. 체인지 그라운드는 지금 이제 우리 이미지 넣어주세요. 분무기. 안드로메디안이랑 더비랑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한 3년 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고 우리는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컨텐츠 제작자들한테 조그맣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보다 규모가 우린 그 친구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에 4억까지는 안 하고 우리가 오피스텔인데 사피스텔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규모가 좀 큰 우리가 봤을 때 좀 큰. 그러니까 지금 10평 정도 돼요. 실평수 한 7, 8평 될 것 같은데 30평.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벽들이 다 차음 처리가 안 된 건데 한 3천만 원 써서 저희가 차음 처리도 다 할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재택근무가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투자를 안 하려 하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직원분이 너무 많아졌어. 직원이 너무 많아졌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에피소드 책에 안 쓴 거 해줄게요. 저는 의미부여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저는 진짜 박사과정을 할 아이는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박사를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항상 공부도 못했고 뭐 능력도 부족하고 뭐 문해력도 약하고 다 약한 편인데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했거든요. 항상 하이했죠 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제가 사자성어가 있어요. 세계 1바. 세계 1바. 나는 뭘 하든 그때 되게 장난 아니었어요. 그 실력도 턱도 없이 부족했는데 뭘 해도 내가 이걸 해내면 내가 세계 1바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나 뼈와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더 많이 하려면은 솔직히 여러분 자질이 생각보다 뛰어난데 그러면서 기준도 훌륭한 기준도 갖고 있고 다 좋은데 좀 세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잘 없어요. 전 고 작가님도 만났을 때 맨날 보냐면 저 고 작가님 안 친할 때도 맨 처음에 뭐라고 좀 비유를 해줬냐면은 걔 누구야 내가 한국의 말콤 글래이들 같다고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논두렁에서 이렇게 자세히 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길래 미꾸라지인가 하고 보니까 용이었어요. 그래서 너 용이 여기 왜 있는 거야? 결국 논두렁이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논두렁에서 페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거야. 막 부정적 기대에 넘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저 용 꺼내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꺼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맨 처음에 괜찮은 게 내가 고 작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고 작가님한테 맨날 말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형이니까 형은 만약에 이렇게 해외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쓸 수 있으면은 진짜 그 활용 정점하는 걸 용 누나를 박는 거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누나는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고 고 작가님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프로세스가 귀찮거든요.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좀 애덤 그랜트 실험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도 직접 해요. 여태까지 난 솔직히 빡치는 순간이 많았어요. 니들이 뭘 하냐 그랬을 때 나는 그때부터 되게 이악 물고 나중에 내가 끝을 보겠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요. 그래서 그 포커스 만들면서도 이게 집중력 향상이면서 이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내가 이걸 실험해서 내 집중력 우리가 연구 1등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최동원 교수가 이제 지금 238명이 신청했어. 그래서 이제 포커스 헤비 유저 100명 추려갖고 실험을 이제 이거가 나온 시점에서 막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도 되게 빡세게 하고 그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경영학 박사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네오마 대학교의 최동원 교수가 진행을 할 거고 거기서 정서와 골 세팅의 상관관계, 기분과 골 세팅의 상관관계, 수명과 목표 달성의 상관관계 이런 걸 다 뽑아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콜로지의 투고를 할 거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애덤 그랜트 인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실험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다 외국 사례야. 그렇지. 정확해. 맥락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르거든요. 맥락이. 다르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 재해석을 할 필요가 필요하고 정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뭘 해도 항상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세계 1박.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되게 나를 큰 힘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제일 짜증나는 게 그 안드레 가임이랑 노보슬라브라는 그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핀으로 노벨상을 2009년인가 받았는데 그걸 스카치 테이프라는 건데 이거 하고 있으면 내 이 병신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벨상 받은 건데. 네, 인도 애들도 그 진짜 인건비 80만 원인 애들도 와갖고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같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마음을 바꿨어요. 이 양 하는 거 이게 랜덤이에요. 스카치 테이프로 그래파이트 흑연을 이렇게 쪼개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 얇아지다 이렇게 딱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여기다가 실리콘에다가 붙여갖고 이렇게 하다서 딱 떼다 보면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걸 현미경으로 막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막 눈알 빠져요. 그래핀이 뭐냐면 여러분 카본, 탄소가 이렇게 원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원자 하나를 현미경으로 찾는 게 이게 컨트라스트 레이시오 대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렇게 막 찾다가 보면은 짜증나서 사람들 다 포기하는데 난 안 포기했어. 이왕 이거 스카치 테이프로 뗀 거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거 떼보자 하고 나는 진짜 그걸 이제 덕후 정신을 갖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진짜 막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대충 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 준 것만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게 랜덤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손의 무게랑 상관이 있나? 그래서 막 몽키 스패너에다 붙여갖고 몽키 스패너의 무게로도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교수님이 되게 감탄을 받을 정도야.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혹시 이게 나이트로젠 질소건으로 하면 더 잘 되나 해서 이렇게 공기로도 해보고 막 그래서 막 그 질소 다 써갖고 뺨 맞을 뻔하고 막 그랬어요 나는요. 응? 질소 누가 다 썼냐? 우리 인도 거기 책임자가 이 질소 통이 비워졌다고 누가 다 썼냐 써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누가 다 썼지? 그리고 내가 누가 다 썼을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내가 진짜 그게 보통 막 이제 뭐 5마이크로미터, 뭐 10마이크로미터 이래요. 논문에 나온 거 보면은 근데 나는 그게 실력이 늘어서 20마이크로, 30마이크로미터 잘 떼갖고 막 옆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떼냐고. 다 내가 연구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어느 날 떼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기억나. 한 400마이크로짜리로 그냥 막 진짜 물고기를 따지면 낚시해서 맨날 10cm, 20cm 잡다가 메탈을 잡은 거예요. 우리 지도 교수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미경을 20배율로 보통 보는데 그게 5배율에서도 보일 정도야 그게. 그냥 맨 처음에 안 쳐지니까 너무 잘 떼갖고 막 그 우리 지도 교수가 그걸 학회에 가서 막 자랑을 했어. 우리 연구실에 이 정도 노가다는 애가 있다. 이렇게 노가다는. 아 근데 내가 그래서 그 400 마이크로였는데 내게. 근데 내가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세계에서 제일 큰 걸 뗀 줄 알았어. 근데 그 안드레 가임네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떤 애가 3cm짜리를 뗐어. 그래서 근데 그건 처음 봤는데 그거 보기 전까지 내게 제일 큰 거였어요 진짜. 아무튼 그거랑 그다음에 뭘 해도 예를 들면 그거야. 저는 마찰력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건 기계과 친구들이 하는 거 나는 전자과고 나는 물리를 하는 거라서 좀 저랑은 상관없는데 내가 그거를 AFM이랑 아토믹 마이크로스코프 AFM 뭐야? 아토믹 포스 마크로스코피라고 이렇게 원자의 뭐랄까 이렇게 원자와 이 칩 간의 그 힘, 이렇게 상호작용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현미경을 찾는 건데 그 현미경을 살라고 샘플을 보냈는데 걔네가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거야. 근데 이게 내 티시스에도 안 들어갈 거고 내 졸업 논문에도 안 들어갈 거고 나한테 솔직히 하면 일이야 일. 근데 내가 그걸 논문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 왜? 그래핀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프릭션 코에피션트, 그래핀 마찰 계수 하면은 이런 책상 이런 거 다 마찰 계수가 있어요. 종이에 마찰 계수가 있고 도자기에 마찰 계수가 있고 유리에 마찰 계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좀 잘못된 논문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걔네가 실험을 잘못해서 마찰 계수는 절대값이에요. 딱 정량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나왔어. 그게 0.03이에요. 근데 그래핀이 그래파이트의 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엄밀히만 하면 그게 그래파이트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0.03이 나온 거야. 근데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논문에 썼어요. 그 그래핀의 일반 그 뭐랄까 정량적으로 마찰 계수 내가 처음 쓴 거예요. 내가 그게 기분이 좋은 거야. 일반인 거야. 응? 그게 그래파이트랑 똑같은 게 뭐야? 근데 그럼 너가 그걸 실험으로 검증해 봤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만 지금 70번인가 인용이 됐어요. 나는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 웬만큼 박사 자료도 10번 인용받기 힘든데 나는 이거는 세계 1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줄 거다. 그래서 내 걸 레퍼런스로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찌끄레기였지만 가평 잡박 같은 찌끄레기였지만 나는 의미 부여 세계 1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진짜 뭐 말할 때 되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게 의미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성적 몽상가죠. 실험을 하면서 진짜 저기 몽상을 했던 거야. 그러다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교수님이 시킨 거 그래핀 하다가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이것도 관련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도. 그래서 아무튼 그거 했는데 내가 방송으로 따로 개인 방송할 때 찍을 거예요. 우리 연구실 2018년도 논문 보니까 그 실험은 우리 연구실에서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했었어요. 왜? 다른 애들은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나는 이미 논문을 끝내놨거든. 그래서 1년 놀면서 내가 그걸 했어요. 나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냥 우리 교수님이 좋고 우리 연구실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걸 한 거야. 그거 보니까 제가 네이처 피직스에 그거 논문을 냈더라고. 네이처에 낸 거야 네이처. 우리 후배들이. 내가 그걸 안 했으면 걔네는 더 오래 걸렸겠죠. 근데 내가 그거 뭔지도 모르고 일단 막 한 거야. 언젠간 되겠지.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은 그래핀으로도 네이처를 써보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로도 써보고 그다음에 스펀티로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난 우리 지도 교수님 나중에 한 55살 정도 되면은 돈 많이 주고 한국으로 데리고 왜 우리 교수님 진짜 양심적이고 진짜 실력자거든요. 한국 분이시고 이런 사람이어서 진짜 싹 쓸어줘야 된다고 보는 이 쓰레기 교수들 용납을 안 해 그 비리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100억짜리 펀드도 나중에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때 의미 부여를 못했으면은 뭐예요? 박사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인류의 발전이 돼. 만약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또 그게 솔직히 또 상용화 되긴 내가 볼 때 어려워 인간적으로. 또 거기다 사람들 구라를 이제 썰을 넣어. 이게 뭐 해갖고 뭐 자성 물질로 해서 뭐 새로운 메모리 개뻥에 그거 안 돼요 그거 내가 볼 때. 그래도 그러면서 네이처가 계속 발달하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나오는 다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지. 노벨상 받으려면 그런 거 해야 되는 당연하지. 거예요. 맨날 노벨상 타령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타봐. 그럼 내가 우리 교수님 노벨상 받게 준 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랑 맨날 얘기할 때도 우리 교수님도 의미부여 짱이야. 다른 교수님들은 뭐 논문 잘 써라, 뭐 네이처가 짱이다. 근데 우리 교수님 그런 얘기 안 했어. 딱 둘이서 밥 먹다가 영준아 진짜 짱은 뭔지 알아? 네이처? 사이언스?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반말 안 했고 네이처 사이언스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1위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수랑 스케일이 달랐어.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교수님이 달라. 인터뷰하는 게 짱이라고. 뭐가 논문이 짱이냐고. 구구절절. 네가 좋은 거 하면 언론사에서 바로 올 텐데. 그러니까 난 운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도 내가 UCLA랑 메릴랜드랑 텍사스 오스틴인가 이런 데 고민하고 있을 때 다 미국에서 20위권 안에 대학교예요. 뭐 11위, 14위, 뭐 10위 이런 학교들이에요. 근데 NUS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 교수님 나한테 첫 이메일이 그거예요. 좀 잘못 보내셨어. 뭐 조지 소로스도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고. 싱가포르는 모든 거의 중심이고 그 지도를 보내면서 6시간으로 호주에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두바이도 갈 수 있고 싱가포르이 세계 허브가 될 거라고. 그런 걸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흔들렸는데 조지 소로스가 사는 게 아니라 짐 로저스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얼마나 가상. 뭐 그래도 그 당시 거 나 속았어. 그리고 같은 계통이네. 계통이 비슷하니까. 둘이 그거였단 말이야. 같이 했었단 맞아, 말이에요. 같이 맞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그러면서 의미부여를 진짜 잘하셨어요. 의미부여.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영준이 그래 네가 맞아. 수능은 나보다도 못 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리도 뭐 나보다도 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너의 그 프로젝트 추진력과 이런 그 일을 해내는 능력은 그때 진짜 빈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 다 떨구고 내가 잘하는 것만 말해주시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복습하기 딱 좋네. 너는 자기 스탠포드 출신이니까 스탠포드가 원탑이에요 그냥요. MIT 스탠포드가 쌍배이고 하버드도 이런 리서치는 다 쩔이에요 그냥. 뭐 정치나 잘하지. 근데 이 두 개에서는 스탠포드랑 MIT가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이 실리콘밸리로 서부로 옮겨갔기 때문에 스탠포드가 원탑이 거기 출신인데 우리 교수님이 스탠포드 IBM인데 잘 딱 그런 거야. 스탠포드 IBM에서도 너만한 애가 없다 그러는 거야. 솔직히 너한테 잽도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거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해서 근데 그때 진짜 의미랑 뭐 자기 효능감이랑 뭐 긍정적 상황 다 잡았어 그때. 그러면서부터 내가 그때 내 인생에서 반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죽일 수 있어 내가 진짜. 근데 제 이 친구랑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그 추진력, 이거 결과를 내는 그 뭐랄까 아주 저돌적인, 가끔 보면 좀 그냥 무식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말보다 행동이 큰 스케일을 해야 돼. 이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많아요. 앞뒤에 논리도 안 맞고. 근데 행동이 좀 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복잡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너머에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언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근데 딱 이게 뭐 행동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고 일단 보니까 일단은 우리 리더로서 믿음직스럽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견딜 수 있는 어디서 나온다? 극복할 수 있는 어디서 나온다? 예, 의미를 찾을 때 나올 수가 맞아요. 진짜 있는 제일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화 통화할 때도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회사 디테일 이런 솔직히 의미를 훨씬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견디기 원하신다면 극복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아니라도 어느 순간 올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원하신다면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큰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이라서 의미를 찾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붕어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추워지니까. 그럼 저는 붕어빵을 굽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복잡계고 그 이제 복잡계 전에 카오스를 공부하잖아요. 나비 효과예요.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그 붕어빵 먹고 기분 좋아져서 그 기분 좋아져갖고 안 되는 일도 아주 이렇게 잘 돼갖고 그게 연쇄 효과로 그게 세상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날따라 진짜 소개팅 실패할 것 같았는데 그 붕어빵 먹고 기분 좋아갖고 가기 전에 먹고 힘이 나갖고 그 강 올려갖고 진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의미 부여는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그 옆에 것만 봐서 그러는데
세상은 다 나비 효과예요. 그 소수점 0.00 하나 바꾸면은 태풍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는 거. 카오스가 거기서 온 거, 기상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인사 같은 거 열심히 하는 게 내 한 번의 인사가 어떤 인생을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인생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막 억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의미 부여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의미 부여. 그러니까 의미 부여는 말씀 잘하셨어요.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찾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그건 있어요. 진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안 해봤고 그 감을 못 잡으신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해도 됩니다. 따라서 하면서 몇 개 써보세요, 본인이. 그래서 그 맞는 거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누굴 멘토를 삼으면 멘토가 했던 것들이 멋있잖아요. 그걸 따와서 내 거화 시키는 겁니다. 만약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이래서 본인이 본인의 맥락 안에서 상정하시되 안 되면 한번 와서 내 안에 구체적으로 시켜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간다면, 일을 한다면 의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니츠가 했던 얘기. 살아야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 견뎌낼 수 있다.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결국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뼈아대 의미 샤워 의미 냉수 마찰 의미 냉수 마찰 받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